지금 여야 지도부 선출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여야가 바쁜데 일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5월 3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잖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로 친윤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부터 추경호, 박대출 의원 등의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어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영입 인재들을 만났고 이제 뭐 인재 영입 위원장이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오늘은 또 낙선자들과 만난다고 하고 요 분위기가 이제 좀 몸을 푸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분위기가? 이철규 의원이 이제 당 사무총장도 지내시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영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예의죠. 이거는 이전에 저희 미래통합당 당시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염동열 전 의원께서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만 과연 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잖아요. 네. 의원들의 속내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박찬대 의원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될지 누가 22대 국회의 첫 원내 사령탑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비윤계 당선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네. 영남 뭐 친윤계 위주로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네. 있어요.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되면 뭐 도로 친윤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총선에 이렇게 참패를 하고 난 이후에 도로 친윤이 되는 이런 모양새면은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말했던 민의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수도권 정서, 중도층 정서와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선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누가 되실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 된다고 해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그냥 일반적인 당대표랑 다르게 원내 협상을 조금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특히 거야의 그 폭정에 맞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거야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제일 적합할지 그것은 의원분들께서 뭐 정하시겠지만 그 원내 협상 그리고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올라선다고 한들 그것을 친윤 정당으로의 회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는지 아닌지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미터가 될 거다. 네,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뽑히시면 바뀌기는 좀 글렀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께서는 정말 명실상부 찐윤이세요. 사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특히 그것도 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때 때 맞춰서 나왔던 기사가 용산에서 비례대표 그 명단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윤심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거울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또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뭔가 어떤 그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그런 국민의 힘으로 만들기보다는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뭔가 수직적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한몫하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을 뽑으면 사실 이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럼 여전히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거냐?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사실은 낙선자들 얘기에서는 대통령 문제, 용산의 문제 얘기 나왔고 당정 관계를 제대로 좀 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이런 자기 반성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당선인들이 뭐 낙선자보다는 당선인들이 좀 적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당선인들이 이철규 의원을 선택한다?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해 가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서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지 여부를 따져보려면 저는 원내대표 선거에 치중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누가 선출되느냐 저는 그거를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이제
주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해서 모든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과의 그 접합 지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했는지를 따져보시려고 한다면 원내대표보다는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의 기초를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원내대표가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협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통 이제 법안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 뭐 상임위를 뭐 한번 이렇게 야당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따로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사실 중요한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들끼리 따로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법안 예산 다 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대화가 통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앵무새처럼 읊는 그런 분 말고 정말 좀 소신 있게 이제 국회에서 야당과 대화하면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원내대표를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꾸려질 거고 비대위가 꾸려져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이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관계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일단 5월 3일 날 뽑히고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떤 분으로 모시게 될지가 지금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좀 중심이 될 수 있다. 신임 원내대표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사실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니, 근데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못 끼치세요. 저희가 윤재욱 대표가 본인의 임기 끝나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당의 분위기가 이제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당의 분위기가 이 다음 스텝이 또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더 주목도가 있는 그렇죠.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윤한 갈등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난 16일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누가 봐도 싸운 사이. 그러니까 오전에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시간 뒤에 사실은 비공개석상에서는 사과를 했더라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그날 저녁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만찬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셨고 그리고 알고 보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날 저녁에 비대위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내공을 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래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에 이제 하자. 이제 오찬하자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건강상의 이유로 했는데 그 전주에는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뭐 이거 뭐 이제는 돌아선 거 아니야? 둘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런 것 같진 않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말 그대로 식사만 하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진이 다 빠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만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뭐냐면 이게 지금 타임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요일 날인가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에게 그 오찬 제안을 했다라고 밝혔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중히 사양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같이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중히 사양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오찬 제안을 했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한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양했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지금 비대위원들과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 사양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지금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굳이 이것을 비대위원들과의 식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알려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린 분은 분명히 비대위원분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비대위원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시점에서 이 그렇습니다. 소식이 알려졌느냐. 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부적절한 거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촉새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알려지는 것도 정치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지금 상황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뭐 대통령의 심기를 신경 쓰면서 뭐 말을 아끼고 이래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기에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께서 너무 공격을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공격을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굳이 따로 불러서 만찬을 했고 4시간 넘게 얘기를 했고 그래놓고 한동훈 비대위한테는 이제 오찬 제안을 했고 그 의미도 상당히 좀 다른 거죠. 1대1 오찬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대위원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만약에 정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아끼셨다고 한다면 말리셨어야죠.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타임라인을 보면 그분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도 홍준표 시장의 발언의 수위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계속 맞고만 있어야 되냐.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좀 그냥 홍준표 시장의 그런 말들을 사실상 방관하고 또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뭐 배신자 프레임을 이제 본인한테 씌운다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발끈한 것 같고 용산에서도 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졌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더 같이 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국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봐도 이제 결별 수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난 것도 괜히 났겠습니까? 일부러 내보낸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나도 심기가 불편해서 거절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기사가 없었으면 진짜 아픈가 보다 다들 이랬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의미의 해석도 있었지만 아프기도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정은 다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대통령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제 홀로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들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뭐 아직 예단하긴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대 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의견 수렴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을 것이다. 비대위원들 만나서 뭐 그런 얘기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론의 추이도 좀 보고 있을 거고 오히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뭐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실수록 오히려 자신의 입지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다만 그걸 추정컨대. 그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리고 SNS도 글을 쓰시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에 반박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글을 썼죠 사실은. 그것만 봐도 복귀를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만 그 무대를 뭘로 삼을 거냐 그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가 그 시점에 따라서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시점에 네, 따라서.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상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빨라야 뭐 6월 달 이때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총선 패배와 너무 시기적으로 가까워요. 너무 밭에 붙어 네, 있다.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는 아마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저희 당내 구성원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홍준표 시장도 그렇지만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께 빚을 진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빚을 졌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이 어려웠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던 한동훈 위원장에게 손길을 내민 거잖아요. 저희 당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 당에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고 그 구원의 손길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겁니다. 저희 당은 분명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러한 빚을 진 거죠.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당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인간적인 예의는 조금 지키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체제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한 뒤에 지금 김민석 의원, 서영고 의원 등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출마 포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서영기 의원께서도 원래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려다가 이제 불출마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뭐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다가 좀 접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중이 있다 또는 의중이 있다. 뭐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도전자들이 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민주당에는 이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독주 체제, 이재명 친위대가 됐잖아요.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뭐 다음 당 대표로 또 다시 추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원내대표 선거에서조차 완전한 찐명인 박찬대 의원의 단독적인 그 출마로 이어진다. 그것은 사실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번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박찬대 의원으로 사실상 내부에서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라는 그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자체를 지금 막은 것은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비상식적인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압도적 의석을 지닌 이 정당이 어떠한 당내 민주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단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것은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정당이죠.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서는 안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출마를 했다가 뭐 다 접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타나서 출마를 만류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거라는 게 어쨌든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당내 선거가 너무 과열됐을 때 뭐 의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설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민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 최대한 좀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좀 굉장히 크게 의석을 좀 몰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내부 선거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장 후보 이 선출을 놓고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국회의장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그렇죠. 싶기는 한데 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세 분이 이제 조정식 전 사무총장, 이제 추미애 당선자, 이제 정성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예전에 국회의장 하면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됐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중립성보다는 좀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치적 유불리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해내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분위기는? 뭐 하나의 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민주당의 뭐 180석이라는 굉장히 큰 의석이 있었을 때 이제 당원들이나 뭐 국민들의 여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몰아줬는데 도대체 뭘 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의 총선은 정부 2년이 지나고 나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여론보다 정부 심판하는 여론이 더 높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그 민의는 그 애매한 협치, 애매한 대화 이런 애매한 타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강경하게 좀 제대로 정부와 싸워달라 그리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달라 정부의 뭐 실정과 실책에 맞서서 국회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화나 뭐 소통 이런 것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 걸고 할 일은 해내겠다 이런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총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흐름인 거죠. 저는 민주당 이 국회의장을 노리시는 분들이 민의를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왜 민의를 입에 담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비록 의석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만은 전체 득표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도 4%포인트가량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민의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입법 폭주를 저지르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추미애 전 추미애 의원만 이런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은 더 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적을 가지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시된 이유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국회 내 합의와 조정을 주관하는 자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여러 수기 과정을 중립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그 책무를 지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법에 나와 있는 책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명심에만 이렇게 기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명성 경쟁을 한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사실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뽑는 자리를 통해서 입법 폭주를 저지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민의를 입에 담는지 저는 조금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만약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립성을 담보한다면 저는 그때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민주당 입법 폭주가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신주호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